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연히 본 자녀의 스마트폰 메시지 중 친구에게 벗은 사진을 DM으로 보냈다면 이제 하는 우선 교육이 그걸 필요합니다. 찍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온라인 모바일상에서는 내 가슴 사진 한번 볼래 하고 상대방이 보내옵니다. 요즘 가면은 이제 범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온라인 모바일에서 익명성 뒤에 어떤 요구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걸 분별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성교육의 시기는 다 연령대마다 다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연령마다 적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들이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보면서 내가 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또 자녀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자녀가 이성 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성 친구 집안을 좀 조사해 볼 것 같아요. 이제 자녀의 책상에서 콘돔이 나왔다면 네. 만약에 이게 좀 약간 쓰다 남은 콘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멘붕 올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첫 성관계 연령이 13.4세로 나옵니다. 정말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아이랑 같이. 우연히 본 자녀의 스마트폰 메시지 중 친구에게 벗은 사진을 DM으로 보냈다면 이제 요거는 요즘 가면은 이제 범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이게 친구들끼리 자기 거를 서로 뭐 돌린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 거다 그러면 이거 완전 범죄잖아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크게 혼을 내는 수준으로 멈춰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사회적 범죄라는 거를 인식시키고 그래도 처벌을 좀 받게 해줘야 얘네들이 그 이상으로 안 나가지 않을까. 네. 단순히 그냥 혼내는 것만 하면은 감추고 숨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다 DM으로 보내고 카톡도 잘 안 하잖아요. 네. 청소년 아이들부터는 거의 맞아요. 다 인스타예요. DM이고 아이들의 SNS를 부모가 점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오픈 채팅이나 어디에서 은밀하게 알게 된 사람과 자기의 사진,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뭐 영상 같은 거 주고받은 거는 그만큼의 깊은 관계 안에서도 위험한데 그 사람과 그렇게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거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 몸캠 사건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나중에 그 협박해서 맞습니다. 뭐 네 사진을 그 연락처에 다 돌리기 네. 전에 뭐 비트코인 얼마 내나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에 백도어 방식으로 심어놔서요. 내 가슴 사진 한번 볼래 하고 상대방이 보내옵니다. 네. 그럼 남자아이들 중에서 이제 대화가 좀 이루어진 사람이고 은밀한 대화 중에 그냥 영상 하나 클릭해 보면 해킹 당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이런 백도어 방식의 피해 사례가 저희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때 아이들에게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범죄라는 것들도 교육시켜줘야 되고요. 예. 내 몸 사진은 절대 상대방한테 그 누구한테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우선 교육이 그걸 필요합니다. 찍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네.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이들이 그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죠. 둘이서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핸드폰을 뭐 분실하거나 이게 되면서 그게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둘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냥 일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야 너 사진 좀 찍어서 보여줄래 하면 아이들 바로 경계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온라인 모바일상에서는 서로 대화 중에 야 나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너 누구 걸그룹 닮은 것 같은데 네 얼굴 사진 한번 가슴 사진 정도 찍어서 보내면 괜찮지 않니? 나도 몇 장이나 보냈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받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도 뭘 해줘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상담 중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부모들이 아니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이걸 찍어서 보내는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관계가 우리 아이들 관계의 점검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익명성 뒤에 어떤 요구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걸 분별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녀가 주로 대화하는 오픈 채팅창에서 이성 친구의 외모를 놀리는 대화가 있다면 그게 혼내야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도 화장실을 그렇게 놀렸다가 선생님 혼났거든요. 네. 크게 혼났거든요. 그때 14살 때. 그러고 나서 확실히 크게 혼나고 나서 안 되는 거구나를 그때 인지했어요. 그전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크게 혼을 낸다는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온라인상에 핫한 게 통매음이라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있습니다. 그렇겠다. 그거 네. 되는구나. 맞네. 이제 막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네. 그 중에서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특히나 성적인 발언, 뭐 패드립, 뭐 성적인 드립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년이라도 처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벌금죄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그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네. 보면. 그러면은 경찰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에 처벌당하면은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오픈 채팅이나 이성 친구나 막 메시지 보낼 때 막 누구 외모 평가하고 막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뭐 저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신조어들 뭐 채팅 용어들 쓰나 보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돼서 아이들이 쓸 때 욕설이라든지 이런 패드립, 색드립이 너무 익숙하게 쓰는 아이면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잘 몰라요. 뭐 들었는데 뭔가 불쾌감은 느껴지는데 제가 저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아, 그럼 알아봐야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화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한 구분도 시켜줘야 되지만 이 아이가 이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는 저 아이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답형으로 여쭤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니까요.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예. 네 체크를 해본 결과 우리 그 전 대표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예. 성교육을 부모로서 좀 받으시면 예. 아이에게 좋은 성교육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 네, 포장을 이렇게 한번 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좀 받아야 된다. 네, 아마도 네.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이 정도의 자기 점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보면서 아, 내가 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또 자녀한테 또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막 사춘기나 아이가 좀 커서 그때쯤이면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교육의 시기는 다 연령대마다 다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연령마다 적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들이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적기가 연령별로 적기가 포인트들이 어떻게 있어요? 뭐 초중고 이렇게 나누나요? 네. 제가 아까 성교육은 이제는 관계교육으로 발전됐고 그 연령대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관계교육은 뭘까? 이제 말 그대로 영아기, 유아기 때는 부모가 아이한테 이런 스킨십도 하시고 로션도 발라주고 기저귀 가시면서 아이랑 막 우쭈쭈 하시면서 이런 교감들이 다 성을 긍정적으로 주는 관계적인 교육이에요. 이때는 부모들이 많이 아이랑 스킨십을 하시면서 그 교육들에 해가는 것들이 핵심이라면 이제 유아기 6세,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이 생기고 구분하고 경계하는 시기 때는 아이들한테 에티켓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중요해요. 차이의 구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먼저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경계를 세우는 교육들을 해주시고 초등 저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성교육 책 같은 거 많이 봅니다. 네. Y 하면 사춘기의 성은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도서관에서 대출하려고 그러면 찾아볼 수 없다는 그 전설의 책이 돼 있고요. 지식 정보로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때는 부모들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시청각 자료나 책으로 또는 좋은 영상 같은 것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해줘도 되는 시기예요. 초등 저학년은 그렇죠, 그렇죠. 정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저는 거거든요. 정말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국어 사전으로 공부했어요. 네. 성교육을 찾아가면서 글로 배우셨다. 예. 그래서 그런 시기고요. 초등 고학년쯤부터는 이제는 아이들이 호르몬도 나오고 변화들도 생겨나고요. 뇌변화나 신체적인 변화들도 생겨나는 시기라서 이때가 부모 중심 교육에서 아이 중심으로 해서 이때 저희가 이제 맞춤성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대강당의 아이들 단체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친한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맞춤성 교육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부모들이 교육의 장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학교 교육 말고도 요즘 뭐 사설기관이나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그룹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받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성적인 대화들, 토론 형태의 스토리텔링 되는 교육들을 받으면 좋다. 해서 전체적인 교육 연령대마다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 시청자분들, 부모 양육자분들이 보시고 우리 아이 연령이 이 정도인데 크게 한번 이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요새 몽정 초경 파티? 네네. 저 지금 듣고서 되게 충격 먹었었거든요. 이게 진짜 있어요? 네. 한번 대유행을 했었어요. 유행을 네. 했다고요?
그 코로나 시기 전부터 몽정 파티, 초경 파티, 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아이가 이제 몽정하면 네.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축하해? 갑자기 그걸 왜? 이제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세탁물 보다가 아들의 속옷이 젖어 있어요. 예. 아이가 몽정을 했구나. 예. 카톡을 보냅니다. 여보 올 때 케이크 좀 사와. 그러면 왜 아들 몽정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저녁 때 학원 끝나고 오는 네. 길이 딱 됩니다. 그러면 현관 앞에 엄마 아빠가 케이크와 폭죽을 가지고 아이가 들어오면 빵 터트리면서 우리 아들 몽정 축하해 하면서 셀카 찍고 해시태그 첫 몽정 막 아이들이 이걸 전문 용어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개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야 이게? 네. 근데 그게 왜 유행했냐면 예. 처음을 축하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로 온라인이나 SNS에서 많은 부모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초경도 중요하고 몽정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파티에다 방점을 딱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조용히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하면 되지. 네. 그거를 와. 그러니까 요걸 축하해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을 축하받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파티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너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몽정을 하지 않은 아들을 뒀다면 이제 요 시기가 되면 너도 모르게 자면서 이렇게 정액이라는 게 흘러나와서 속옷이 젖을 때도 있고 야한 감정이 들 때도 있어. 그때 만약에 네가 축하받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어른이 된 걸 엄마 아빠가 축하해줄게. 그 시기가 돼서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와. 네, 그때 가면 구글 카드나 아이폰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축하의 어떤 의미를 아이들이 변색시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발.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와. 그래서 그 축하를 꼭 파티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지 하나 써주셔도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예. 불편하면 뭐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아빠는 너의 어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되게 축하해주고 싶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파티에만 방점을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게 근데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랑 이 대화를 나누는 그 도전이라고 네네. 생각될 정도로 이게 네. 쉽지가 않은데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 계속 느껴지시죠? 예. 그래도 해볼 만한 좀 첫 대화를 시작할 때 오프닝 문장으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쭉 거듭 얘기를 드리면 대표님께서도 이걸 아이랑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되게 드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성교육을 딱 듣고 나시면 아이들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당장 들어가셔서 너 여기 좀 앉아봐봐. 아빠가 이제 너 연애가 되게 중요한 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제 훈계. 네, 아이들이 이제 철벽 칩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성적인 대화는요. 지금 당장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수 있고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절대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때는 아이가 주인공 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타자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뭐 주머니 채널 하나 봤는데 거기서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야 거기에 나오는 아이가 말이야 이런 일을 겪었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요거는 아이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 말이야 너도 이런 거 한번 해봤니? 뭐 어디 뭐 발로란트 그런 게임하다가 뭐 욕설 같은 거 한다 너도 그런 거 있니? 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취조죠, 취조. 네. 첫 문장은 엄친아도 좋고요. 네. 엄마 친구 아들도 좋고 타자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묻는 걸로 그 주제와 소재를 아이가 직접 대상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네. 그 정도면 대화의 시작이거든요. 정답이 안 나와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랑 짧게 대답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자화 시켜서 요즘에 그런 채팅으로 쪽지 같은 거 보내서 같이 여자인 척하면서 다가오는 메시지 이런 것도 있다는 너 그런 거 들어봤니? 하면 아이가 그 뭐 옆에 학교에서 어떤 형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뭐 이거는 지금 아이가 지목당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아이를 지금 단둘이 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는 이 어려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와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시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소재는 아이가 중심이 돼서 얘기하실 필요 없이 주변으로 아이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끔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성적인 대화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또 성교육 고민들을 묶어가지고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책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 책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좋네요. 초등 부모 성교육 대백과인데요. 네. 아마 그 대표님도 삐뽀삐뽀 119 이런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안에 한 권씩 있다는 그 책. 네. 요거는 저희가 초등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 책이에요. 한 50만 건 저희 상담 사례에서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난감한 상황들이나 성에 대한 교육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아우성에 계신 18명의 선생님이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럼 지금 대화한 것보다 더 난이도 높은 상황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펼쳐보시면 어느 파트에든 다 그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가이드해 드렸으니까 지금 당장 아이랑 이런 대화가 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상시에 성에 대한 고민 별로 없었는데요 하더라도 곧 닥쳐올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부모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실 때 도움 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채널 이름이 주머니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교육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의 주머니를 또 넣어주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성교육을 하다 보면 그 주머니 안에 저희가 좀 넣어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성교육하면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네. 성교육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성을 바라보는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구성애 선생님은 양지화로 끌어냈다면 지금은 이런 관계적으로 이 불안도를 낮추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성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대화든 간에 또 부모님들이 이 불안도를 낮추는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성교육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만약 부모님들 중에서 성교육을 뭐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저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정보랑 지식은요 아이들이 이후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랑 이 대화가 가능한가, 불안감 없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 형성이 먼저라는 걸 좀 말씀드려서 오늘 그 주머니에 채우고 싶은 거 저는 불안도는 낮추시고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성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첫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저는 아니면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있다면 약간 테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처럼 애들이 다 봐서 이제 성교육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거에서 이제 좀 합격을 해서 저 성교육 다 합격했어요. 이렇게 약간 스스로 좀 뭔가 자존감 높이는 수료증 같은 수료증 같이 해서 이제 좀 약간 공부를 좀 다 모두가 좀 할 수 있게. 왜냐면은 교육 현장에서도 보면은 관심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뭐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장난으로 하려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런데 좀 어느 정도 다 같이 좀 기본 소양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상에서 생활에서 저희가 아까 성관계라고 했잖아요.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적으로 엄마 아빠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가르친다는 교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에서 안내해준다는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푸른 아우성의 이충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